일자리 제대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일자리 전환 공약 발표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해서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 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서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 생태계 구축, 초기술,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 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 구시 입장에서 미리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시민 전 경선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OECD 평균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약 140만 개의 추가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신 바가 있고 저희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 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정책의 기획과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전환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벤처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서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기업 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 소위 니트족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서 현재의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 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 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수립한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대화 또는 공감대가 혹시 있으셨는지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방 출신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또 기업은 인재 수급 등을 이유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유승민 후보와 사적인 대화를 한 일이 있냐 이 문제를 놓고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매우 경제정책에 밝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사회적 일자리, 질 좋은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이런 주장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 추진이다, 예산 낭비다, 이런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야권의 지적과 상반되게 정확하게 이 일자리, 공공 일자리 또는 사회적 일자리 문제를 통찰하시고 과감하게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정책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신 우리 유승민 전 후보님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지적하신 대로 기업은 노동자를 또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또 부지와 같은 공간 제공에서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 테고 또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주로 강조하시는 것처럼 기업도시 형식으로 각 기업들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국 3특 체제라고 하는 지방 발전 계획에 힘을 실어서 재정, 인프라 구축, 교육, 공공기관 배치, 또 금융, 각종 기업 관련 세제 정책들에서 지방에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지방에 남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되겠죠. 기업 도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행정 경험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인데 기업 도시 2.0은 어떻게 다른지 기존을 보완하는 방식인지 새로 조성하는 방식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업 몫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제 얘기하셔서요. 혹시 법인세 감면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제 문제는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저는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 2.0의 구체적 내용은 뭐 설계자가 우리 이광재 의원이시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균형발전의 요체가 하나가 기업도시고 혁신도시였습니다. 근데 기업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이게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사실 기업의 혜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도시 중에 원주에 만든 것이 비교적 성공해 나가고 있는데 기업에 훨씬 더 과감한 혜택을 줘야 되고 그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이 건설회사가 아니고 이주하는 기업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훨씬 더 기업 친화적인 도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인데 혁신은 공공기관은 있지만 사실은 정주 여건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혁신이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학도시, 혁신도시, 혁신기업이 있는 곳에 공공기관이 있는 곳에 대학도시를 함께 연계해서 대학도시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이 3개의 축을 기초로 해서 지식이 있는 곳에 기술이 있고 기술이 있는 곳에 기업과 인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지로 해서 확실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환 과정 중에 생겨난 대표적인 새로운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자인데요. 그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래서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 체계에서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당에서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장철민 의원님하고 이수진 의원님께서 기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는 게 아닌 특별법 방식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시간을 동시에 함께 일하는 방식의 노동이 종말을 고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이런 장소의 제한, 또 시간의 제한, 그리고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는데 이제는 노동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보수로 또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도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일종의 이제 그 배달 노동자,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대가를 받는 이 여기에서 벗어난 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노동법의 대상을 누군가에게 고용된 지휘 감독을 받고 일정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라는 데서 좀 벗어나서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마 장철민 의원 계시긴 한데 야, 이걸 노동법 외에 다른 법으로 만들면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분리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겠다. 이제 이런 그 비전형적 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최저선을 보장해주는 그런 입법이었기 때문에 그 보호의 필요성은 저는 뭐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할 때 아까 노동전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동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노동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재교육, 재훈련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재교육, 재훈련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이 충실히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 범위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은 지금 이미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도 확대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안전망 강화 또 정의로운 노동 전환 이런 게 거의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도 또 국가의 재정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전환적인 그 격변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그 역할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큰 정부 만들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정부의 역할을 키운다.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공약에 보면 일자리 전환 기본법, 노동 전환 지원법 이렇게 법안이 몇 가지 여러 개 제시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일자리 전환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이제 내용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인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추가하면 배당 소득 저율 과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벤처 투자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배당 소득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네, 일자리 전환 기본법 이게 지금 일자리 전환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대체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좀 규정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정부의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의 지원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필요하면 기금도 만들어야 될 테고요. 또 교육 훈련의 과정이나 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테고, 또 거기 필요한 재원 부담도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자는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하지만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제도화하자 이런 취지고요. 배당소득을 좀 감면을 해주자. 배당소득세를. 뭐 그 문제는 그래서 꼭 벤처 기업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업 전환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세제로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꼭 형태로 나눌 필요는 없고 산업 전환에 기업 전환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자리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하신 질문은 오후 1문 1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